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하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게시판에 공지로 올려드렸었는데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제하고 조금은 비슷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시가는 모두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시가 대비 오후장이 계속 밀리면서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했었고 코스피는 0.3%의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차트상으로 비슷했고 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분할 상장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텼었는데 오늘은 9% 급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이오주가 오늘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비록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미미했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미약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는 급락이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급등이 나왔던 이스페타시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기, ISC,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어제는 좋은 이슈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오늘도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보시면 나스닥은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그게 뭐 국내 증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11월 시장은 모든 증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폭넓게 본다면 코인 시장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나스닥이 2.7% 급등이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강력했던 상승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달랐지만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약간 애매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P 500 1.5%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무엇보다 4.6% 급등이 나왔었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보합이고 대만도 1.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비슷하고요. 자, 어제는 제가 하루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쉬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리려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좋은 이슈가 나왔던 것은,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중국 수출이 막혀있는 엔비디아 H200 칩, 이 칩에 대한 중국 수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90%가 넘었다면, 그게 지난주쯤에 거의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총재가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고, 그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려 7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3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 반등이 나왔고, 그게 어제까지 시장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 증시를 보셨듯이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뛰어올랐고 또 지금 수출이 중단되었던 엔비디아의 H200 칩 이 품목에 대한 수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마저도 코스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물론 출발은 어제와 오늘 모두 좋았습니다. 어제도 1.6% 급등으로 출발했었고 오늘은 무려 2.5% 급등으로 출발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가 대비 계속 밀린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제와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뻗지 못한다 라는 것은 여전히 AI 거품론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이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시가 대비 많이 밀린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수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더 이상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달처럼 국내 증시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10년 동안의 환율의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고금리가 왔을 때 그때 환율이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안정을 찾는 듯 했었는데 이번에 거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의 상승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처럼 개인과 기관에 의해서 엄청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있다고 해도 시장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경우를 따져보자고요. 물론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편적인 경우를 봤을 때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주가의 상승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주말에 주유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국제유가 WTI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 때문에 지금 수입 물가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급등을 한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그동안 조금은 잠잠했던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나아가서 물가가 뛴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내 시장만큼은 큰 틀에서 같이 따라가던 금리 인하 기조, 이 기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입 물가가 뛴에 따라서 환율도 급등을 하고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뛰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도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액션에 대해서도 한번 귀를 기울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비해서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지켜볼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 변화거든요. 엔비디아 하면 AI 대장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규장에서는 2% 상승이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1.6%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알파벳의 주가를 보면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정규장에서는 6.3% 급등이 나왔고 시간에서는 무려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주가 변화를 보면 알파벳은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보면 이번 달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확연하게 알파벳 주가 흐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구글의 제미나이 한번 써보셨나요? 저도 챗 GPT와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게 훨씬 성능이 좋다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에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면서 모회사인 알파벳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었고 그게 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알파벳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만큼은 엔비디아 관련주보다는 제미나이 관련주로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확실히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이닉스 오른팔이었었던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은 지금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달리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GPU를 기반으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이 사용하는 제미나이, 제미나이는 GPU가 아닌 TPU라는 자체 개발 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론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을 했었다면 구글은 TPU라는 자체 개발 칩을 활용해서 AI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사를 보셨듯이 제미나이 성능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GPU보다는 이 TPU와 관련해서 최근만큼은 주목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주로서 이 스페타시스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이 기업은 PCB 기판을 만들고 있고 TPU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제미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구글의 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만큼 AI 반도체 안에서도 GPU를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 관련주 이쪽이 조금은 침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면
반대로 TP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미나이, 구글 관련주들, 이쪽은 상대적으로 11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런 차이점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PU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 깊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전에는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어제와 오늘처럼 시가가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